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심장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심부전입니다.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인 이상으로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급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장의 기능이 감소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한계가 이르면서 숨차고 호흡이 어려워집니다. 원인도 다양하고 증상도 여러 가지인데요. 심부전의 위험과 치료, 또 치료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궁금한데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노인 가려움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전영록의 내 사랑 울보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심장 기능이 약화되면 우리 몸에 충분한 혈류를 보내지 못합니다. 심부전 상태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심장 기능을 상실했다는 의미인데 심장 기능을 하지 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심부전 하면 더 이상 심장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네, 자동차로 보면은요. 예. 엔진이 있잖아요. 네. 엔진이 잘 돌아가야 차가 가는데 우리가 말하는 협심증, 심근경색 그런 거는 이제 엔진에 휘발유를 주는 관이 이제 좁아지거나 막힌 상태고 심부전은 엔진 그 자체가 고장이 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원인은 그 휘발유관이 좁아져도 그럴 수도 있고 휘발유관은 멀쩡하고 휘발유는 잘 가는데 엔진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런 수가 있지요. 네. 예. 사실 자동차로 비유해 주셨는데 자동차에서 엔진이 고장 나면은 수리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더 그렇지요. 중요하다는 거고 네. 중심인데요. 예.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심장이 망가지게 되면 우리 몸 곳곳으로 혈류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게 되는 거고, 예. 일부가 아니라 이 혈관 전체가 모두 막혀버릴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이제 일단은 엔진이 안 돌아가니까 차가 천천히 가니까 일단은 피가 온몸에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숨이 차고 그리고 이제 그 피가 안 도니까 다리도 붓고 이제 그게 심해지면 이제 복수도 차고 팔다리가 붓고 그 뇌에도 이제 혈류가 안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오고 일단은 이거는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심부전 진단을 받으시면은 한 5년 생존율이 남자는 한 35%, 한 여자는 50%밖에 안 되세요. 그래서 예. 적극적으로 원인을 또 발견하고 치료를 하셔야 되겠지요. 예. 네네. 심부전. 그럼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제일 많은 원인 한 3분의 2는 예. 혈관 문제로 와요. 그러니까 이제 혈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엔진으로 가는 휘발유 관이 좁아진 협심증이나 완전히 막혀버린 심근경색증의 후유증으로 엔진은 아주 좋은데 피가 안 오고 그러니까 휘발유가 안 오기 때문에 엔진이 좋은데 따라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천천히 뛰게 되고 차가 좀 빨리 가게 되면 그걸 못 따라가니까 숨이 굉장히 차지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그러는 거죠. 예. 네. 아무리 좋은 엔진이라고 할지라도 휘발유 말고 불순 휘발유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엔진 오일 같은 게 제대로 교환이 안 되거나 하면은 그렇죠. 아무리 좋은 네네. 엔진도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네. 예. 네. 관상동맥 질환 그런 것들이 원인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이런 관상동맥 질환이 이제 원인의 한 60~70%를 차지하고 예. 나머지는 이제 심장 근육 자체가 이상이 오는 건데 유전적으로 예.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코로나 때 이제 바이러스 이게 이제 심장에 들어가서 오는 심근증 때도 갑자기 우리 많이 사망하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고혈압이 오래돼서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판막이 안 좋아서 피가 자꾸 새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고칠 수 있는 거는 술을 많이 먹어도 그 술의 알코올 독 때문에 심장 근육이 약해져서 심장이 이제 수축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술을 끊으면은 많이 좋아지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드물지만은 출산 전후에 아무 혈압 당뇨도 없는데 이 출산 때문에 심장 근육이 약해져서 아직 숨이 많이 차거나 이게 한 두세 번 반복되면은
영원히 심장 근육이 안 돌아와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심장 이식을 하거나 예. 또 드물게는 유방암 같은 치료를 할 때 항암제가 심장 근육에 독성을 일으켜서 이런 심부전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런 심부전이 심해지면 그럼 이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식 같은 경우는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심장 근육이 완전히 망가져서 무슨 약을 쓰거나 무슨 치료를 해도 혈압을 유지를 못할 경우는 이식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주 60, 70%의 원인이 관성동맥 질환이기 때문에 예. 혈관을 적절하게 넓혀 주시거나 거기에 맞는 약을 쓰시거나 아까처럼 이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술을 중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이러스 심근증 때도 그 고비를 잘 넘기시면 그러니까 요즘에 그 인공심장 기계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한 일주일 잘 유지를 시켜주시면은 그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혈압 환자들은 혈압 관리 잘하고 또 비만인 경우도 심부전이 잘 오세요. 이때는 약보다는 이 체중 조절하고 적절히 운동하고 생활 습관 바꾸는 것만으로도 거의 완치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심부전까지 가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할 텐데 의심 증상이나 전조 증상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쉬운 증상이 숨찬 건데 숨찬 거 말고도 예. 그 굉장히 피로하다 그러세요 환자분들이. 예. 그 만세가 귀찮고 이제 기운이 없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순환이 안 돼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그 근육에 산소도 부족하고 당분도 부족하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예. 그러는 거죠. 네. 예. 심한 피로감, 무력감, 사실 뭐 다른 질환 때문에도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예. 네네. 그냥 지나치다가 그냥 모르고 지나가게 되면은 이게 몸이 붓기도 하고 복수도 찰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복수가 찰 정도면 굉장히 이제 심한 거고. 진행되신 건데 예. 다리 붓는 거는 그냥 넘기는 수도 있으세요. 예, 예. 내가 좀 필요하고 오래 서 있어서 붓나 보다 하시는데 일부 혈압약이 다리가 좀 붓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다리가 붓고 기운이 없고 자꾸 그럴 때는 내가 진짜 심부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지요. 네. 네. 그 원인이 좀 다양한데 그럼 심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치료법도 여럿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치료법은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혈관이 그 좁아지거나 막혔을 때는 거기를 뚫어주고 예, 또 혈관 넣을 때는 약만 써도 어떤 이제 한마디로 이제 엔진의 휘발유가 잘 가면 엔진은 금방 확 뛰게 되거든요. 예. 그런 치료 방법이 있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비만인 분들이 체중을 빼고 운동을 적정히 하시고 약이 있습니다. 약을 잘 쓰시면은 이 병원에 오실 때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이 한 2-5달 만에 잘 걸어서 나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근데 예. 사실 우리가 뭐 체중 뺀다는 거 말은 쉽게 하지만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의사 선생님의 자문과 여러 가지 조언을 받고 약을 드시면서 치료를 하셔야 되겠죠. 네. 예. 심부전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잘 이겨내야 할 것 같은데 뭐 영양이라든지 관리도 중요하겠습니다. 영양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맨날 습관적으로 싱겁게 먹어라, 단 거 먹지 마라, 체중 유지하라 해야지만 특히 심부전 환자들은 그 전날 조금만 짜게 드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물을 좀 짠 걸 많이 드셨다거나 그래도 그 다음날 아침에 벌써 숨이 차시고 얼굴이 붓고 그러세요. 예. 그래서 철저하게 식단 관리를 하시고 따뜻한 햇볕에서 천천히라도 걸으시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스트레스 자체가 혈관을 자꾸 수축시켜가지고 심장에 피를 못 가게 만들어주거든요. 예. 그래서 명상도 하시면서 체중 관리를 하시고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것만 해도 심장이나 온몸 혈류가 좋아지세요. 그래서 좀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이거는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라서 지금 일부 그 심부전 클리닉에서 이런 걸 이미 다 시행하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약물 치료도 동반을 하셔야 되겠죠. 네. 예. 균형 잡힌 식사 또 싱겁게 드시고요. 체중 네네. 관리 잘 하시고 또 약물도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고 예. 네.
뭐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고 당연한 일인데도 실천이 잘 안 되나 봐요. 아유, 굉장히 어렵죠. 예. 뭐 말씀드렸지만은 운동은 안 하던 분들이 나가서 운동한다는 것도 어렵고, 더군다나 한번 그 입맛 들인 것,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이게 조금 자꾸 짜는 걸 찾게 되세요. 예. 그러니까 너무 싱겁게 좀 식사를 못 하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신부전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가 지금 고령화 되시잖아요. 예. 예전에는 혈압, 당뇨 치료도 안 했는데 지금은 젊어서부터 이제 혈압 뭐 그런 거 다 치료하고 나라에서도 이제 정기 검진도 해드리고 또 약도 드세요 여러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점점 이 평균 연령이 높아지시니까 이 몸이 더 장기가 약해지시고 그러면서 이제 심장 혈관에 문제가 또 생기고 그러면서 운동 부족에다가 그런 게 같이 오세요. 근데 제일 문제는 체중 많이 나가는 특히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네. 체중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체중을 3kg, 5kg만 빼셔도 숨찬 거를 아주 절반 이상 완화시키고 또 생명을 연장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정말 목표를 모든 거에 체중을 빼는 게 걸고 두 번째는 15kg 드시는 두 가지만 지켜도 신부전은 굉장히 좋아지십니다. 예. 박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신부전 진단받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늘어나죠. 예. 이제 첫 번째 원인이 지금 수명이 너무 길어지시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 혈압 있는 분들이 빨리 뇌졸중이 오시고 심장마비가 오셨는데 좀 약도 잘 꾸준히 드시고 당뇨도 치료가 웬만큼 잘 되고 지금 한국의 의료보험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수면 영장이 신부전이 늘어나는 제1번 원인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자꾸 안 움직이세요. 여러 가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게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이 아무래도 서구화되죠. 예전에 먹기 어렵던 그런 육류도 많이 드실 뿐만 아니라 가공육류, 뭐 튀김류 같은 거 요즘에는 그 어르신들도 굉장히 치킨 같은 걸 좋아하세요. 예. 어제 어떤 분은 할머니신데 하루 이틀에 한 번씩 치킨을 한 마리씩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몸에 나쁘죠. 기름도 나쁠 뿐만 아니라 그 은근히 그런 게 다 짜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이 지금 신부전을 늘리는 중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신부전으로 인한 숨찬 증상이 호흡 곤란으로 같은 응급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집에서 크게 하실 일은 없는데 1번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은 집에서 누워 계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누우면 안 돼요? 예, 누우시면 안 되고 제일 좋은 게 이제 소파보다도 의자에 앉으셔서 다리를 밑으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심장으로 가는 수분, 그런 물질들이 일단 다리로 쏠리거든요. 예, 다리는 붙지만은 일단 심장에서는 부담이 로딩이라 그러죠.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숨찬 거를 좀 당분간 견딜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옛날에 인디안들은 그 의료 시설이 안 될 때는 이렇게 다리가 붓고 숨찬 분들은 그냥 정맥을 찢어가지고 피를 흘리게 했어요. 옛날 방법이죠. 그러면 이제 피를 한 500cc 빼면은 숨차게 가라앉는다. 같은 원리죠. 그 정도로 앉아있거나 다리를 밑으로 내리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우면 안 되고 일단 앉아 있어야 되고. 네네네. 그리고 빨리 119에 신고는 해야겠죠. 하셔야 되겠죠. 먼저 하고 빨리 구급대가 올 때까지. 앉아만 계시면 됩니까? 예를 들어 뭐 다른 뭐 호흡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집에서는 별로 하실 수 있는 게 없으세요. 없어요. 근데 이제 대개들 숨차시고 막 어지러워하시면 눕히시거든요. 눕히면 그 다리에 있던 그 혈액이나 그 수분이 다 심장으로 올라와서 숨이 더 차고 폐에 물이 더 차게 돼서요. 그래서 좀 거꾸로 되는 것 같지만 119 오실 때까지는 119는 이제 산소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리를 밑으로 하고 아니면 비스듬하게라도 누워 계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박사님께서도 이런 응급 상황을 많이 접하셨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뭐 매일도 보고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저번보다 좀 숨이 더 차합니다 하고 이제 예약 전에 오시면은 제일 먼저 이제 양말을 이렇게 벗겨봐요. 예. 그런 양말 자국이 이제 얼마나 더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이분이 지금 얼마나 그 혈액이 안 도는지를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예. 여기 이제 청진일 때 보면 벌써 이제 물이 폐에 고여서 뽀락뽀락하는 소리 들리지만 일반 의사가 아닌 분들도 보면 일단 양말을 봐서 양말 자국이 깊이 나면은 이거는 신부전이 더 심해졌구나. 예. 그다음에 이제 손이 푸석푸석하고 얼굴도 좀 푸석푸석하시면은 이게 좀 진행이 되시는 거에서 병원 갈 준비를 얼른 해서 가시고 예. 그동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앉아 계시고 하고 그동안에 갈 때만이라도 또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거의 염분이 없는 걸로 해서 또 안 드시면 안 되니까요. 네. 이제 뭐 당분 위주로 해서 드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또 처방된 약을 신경 써서 잘 챙겨서 드셔야 할 텐데 네. 약이 주는 효과랄까요? 어떻습니까? 약은 지금 한 5년, 10년 새에 굉장히 많이 새로운 약이 나오고 발달됐거든요. 예. 근데 그래도 제일 많이 쓰는 약은 이뇨제예요. 이뇨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소변으로 염분을 빼는 약인데 예. 급할 때는 이제 그거를 정맥으로 주사를 넣어도 어떤 분들은 한 20-30분이면 숨장에 확 가라앉는 분이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소변을 보시는데 소변량이 많지 않고 300cc, 많을 때는 500cc만 봐도 벌써 환자분들이 휴 하고 숨이 안 차다고 그러세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거꾸로 우리가 300cc나 500cc만 더 많이 짠 걸 드셔도 벌써 숨이 차서 못 누워 계시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앉아만 있어도 급한 상태는 좀 넘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뇨제가 있고 그 이뇨제도 너무 많이 쓰면 이제 콩팥이 나빠지고 또 이런 우리 몸에 염분, 칼륨 이런 게 이제 장애가 오는데 이뇨제도 그걸 맞출 수 있는 이뇨제가 있으세요. 네. 이제 두 번째는 그 심장의 그 수축력이 떨어진 경우는 심장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약이 있고 요즘에는 또 특효약이 나온 게 있는데 처음에 당뇨병 약으로 나온 약이거든요. 이 약은 이제 약을 드시면은 소변으로 당을 버리고 또 이때 당이 나가면서 소금을 끌고 나가세요. 예. 그래서 당을 떨어뜨리자고 했더니 이게 일반 심장 환자들이 이 약을 당뇨병 있는데 같이 드셨더니 심장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몇 년, 5년 쭉 10년 봤더니 동맥경화도 좋아지는 걸 발견했고 콩팥이 안 좋던 분들은 콩팥도 좋아지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약이 이제 당뇨병에만 처방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신부전 환자한테도 의료보험이 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예. 이런 새로운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변으로 당과 소금을 같이 빼주면서 그러니까 이뇨제에서 얻지 못하는 다른 부가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가시면 선생님도 이런 좋은 약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약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예. 이런 거를 하시면서 이제 체중도 빼시고 음식도 조절하시고 반드시 운동하셔야 됩니다. 천천히라도 뒷짐지고 지팡이 잡고라도 움직이셔야 혈액순환이 좋아지시고 심장이나 폐에 고였던 물이 빠지시거든요. 이런 또 습관은 교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예. 그 약물로 안 되면 이제 시술, 수술, 또 이식도 고려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몸 안에 삽입하는 제세동기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네,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뭐 괜찮겠죠. 예. 네, 제세동기는 이제 좀 말이 어려운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누구나 돌아가실 때는 마지막에 심장이 부들부들 떨게 돼요. 쿵쾅쿵쾅 수축을 안 하고. 예. 그래서 그 세동이라는 게 새가 미세할 새자거든요. 예. 심장이 수축을 못하고 미세하게 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근육이 많이 나쁘시거나 심장 혈관이 많이 나쁜 분들은 갑자기 이 세동이라는 게 와요. 여기 이제 심방세동도 있지만 심실세동이 오는데 심실세동이 오게 되면은 우리 혈압을 재보면 그때 혈압이 0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눈이 흰자위로 돌아가고 경련을 일으키고 이제 바로 돌아가시는 건데 그때 이제 우리 텔레비 보면 이렇게 전기 충격을 주잖아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펑 튀어 오르시죠. 예.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이제 병원에 가야 되고 지금은 이제 지하철역이나 강당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데는 다 설치가 돼 있지만 그걸 또 갖고 와서 붙이고 하려면은 또 전문가가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손이 늦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심장이 제자동이 예. 잘 돼서 살아났지만 그걸 이제 또 몸에 유해사가 삽입해 오는 놓는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거를 미리 넣어놓으면은 이런 상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뻥 나면 네, 예. 그것도 의료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고려할 수 있죠. 네. 예. 자, 또 관련해서 뭘 먹으면 좋을까 이런 질문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음식과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반복되지만은 짜지 않은 게 제일 좋은데 우선은 신선한 야채 같은 게 아무래도 혈액순환에 굉장히 좋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튀긴 음식들은 심장 근육에도 안 좋고 혈관에도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거는 조금 괜찮은데 밖에서 파는 너무 튀긴 음식들 드시지 말고 고기도 드셔도 되는데 예. 좀 삶거나 지지거나 해서 그 기름 쪽은 빼시는 게 좋고 적당한 비타민 같은 거 드셔도 괜찮습니다. 예. 종합 비타민 같은 거는 드셔도 심장에 많이 도움이 되시니까. 그리고 운동하시고 햇볕 자주 보시고요. 네네. 예. 그 뭐 시술하고 수술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식까지 예. 네. 거기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전국적으로 보면 이식이 필요한 분도 꽤 되시는데 예. 한국은 아직 이제 심장이 많이 기증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좀 어렵지만 이식도 마지막에는 고려를 해야 되죠. 근데 이식 전에도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기계를 다른 방법이라든지 약물이든 생활 습관으로도 잘 유지가 되세요. 그래서 신부전이라는 진단을 일단 받으시면은 절망이다. 나는 이제 더 뭐 할 게 없다는 생각을 절대 버리시고 그때부터라도 철저하게 이 의사와 친해지셔서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하시면은 회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이 많이 나와서 왔던 분들은 체중만 조절해도 거의 완벽하게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예. 네. 그 인공 심장이라는 것도 저 들어봤는데요, 박사님. 예. 네네. 그런 것들도 실제로 쓰이고 있나요? 어떤가요? 예, 인공심장 한국에서 쓰이고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이식이 필요한 분들인데, 기증받은 심장이 없을 때는, 그 심장이 나올 때까지 그 인공심장을, 몸에다 넣어가지고, 아니면 예. 이제 체외에서 하는 경우는 대개는 몸에 붙여서 하죠. 그래서 이제 심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제세동기 말고도 또 심장 안에다가 기계를 넣어서 하는 게 있는데, 어떤 그 심장의 구조가 안 좋거나 부정맥이 심하실 때는 심장이 왼쪽 심장, 오른쪽 심장이 있는데 양쪽 심장이 따로 뛸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인공박동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맥이 안 나올 때 뛰는 기계를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각각 넣어서 양쪽 심장이 원래 같이 뛰어야 되거든요. 좌심방, 우심방이. 그거를 똑같이 뛰게 이렇게 해주면은 순환이 좋아지면서 또 이 신부전이 깜짝같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비가 한 3천만 원 이상 들었어요. 예. 근데 요즘에는 한국서 의료보험이 됩니다. 우리나라 좋은 예. 나라니까요. 그래서 본인 부담 그렇게 많지 않고 예. 이게 진단만 잘 나면 시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신부전이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혈관 문제면은 혈관을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고. 원인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또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가 많아도 이런 게 오세요. 예. 정신과 치료하고 또 좋아지는 분도 있고 그러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심부전에 대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나훈아의 울긴 왜 울어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겨울철 차고 건조한 날씨 탓인지 몸이 가렵다는 말 많이 합니다. 특히 노인들은 가려움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같은 환경에서도 이 노화된 피부가 건조함을 더 높일 수 있는 걸까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르신들은 몸을 깨끗이 잘 씻어도 몸이 가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또 제가 듣기로는 너무 자주 씻어도 이 가려운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왜 근질근질하다 그러고 내가 지저분해서 그런가? 그러고 더 자주 씻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의 가려움증은 피부가 건조해져서 발생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비샘이 좀 적은 다리라든지 팔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발생하는데요. 예. 자꾸 씻으면 피부 보호막이 줄어들고 오히려 더 증상이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물론 청결 유지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수로 적절하게 세정하는 것이 더 좋겠죠. 예. 그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고요. 예. 환경이나 목욕 습관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목욕을 자주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특히나 우리나라 분들은 그 때를 미는 습관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하는 그런 네. 것도 있고 또 비누를 갖고 빡빡 문지르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전부 다 문제가 되거든요. 세정력이 강한 비누를 쓰거나 뜨거운 물에 오래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때를 빡빡 밀어서 안 그래도 그 피부의 제일 바깥쪽에 각질층이 건조해지는 게 문제인데 예. 여기를 때를 밀면서 전부 다 벗겨내거나 아니면 세정력이 강한 비누로 더 많이 다 씻겨 나가버리면 예. 피부를 보호하는 지질막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피부의 보호막을 인위적으로 뭐 제거한다는 것도 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특히 이제 노인들의 경우에는 유난히 피부가 건조하다, 가렵다 이런 말들을 젊은 사람들보다는 좀 더 하는 것 같아요. 예. 어떤 게 그렇죠. 피부, 뭐 피지선이란 말도 있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과는 좀 다를까요? 아무래도 노화의 결과가 좀 있겠죠. 예. 그래서 젊을 때는 피부의 30% 이상이 수분이 차지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수분량이 20%까지 떨어진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피부 건조증이 일단은 가려움증의 원인이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노화가 되면 피부 두께가 얇아지면서 그 표피세포의 재생력이 떨어지는 이유로 피부가 얇아지고요. 그렇게 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것 더하기 천연 보습인자라고 불리우는 그 피지 분비까지 줄어들거든요. 네. 즉 피지선이 위축되면서 기능이 떨어져서 피지 분비까지 줄어드니까 피부에서 수분 증발이 더 빨리빨리 되겠죠. 그래서 피부 건조증이 심하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 노화의 결과로 더 쉽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콩팥병이나 갑상선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 때문에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더 심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런 방금 말씀 주신 이런 질환들 예. 그러니까 콩팥병, 갑상선 질환 혹은 당뇨병 그리고 빈혈 이런 것들이 사실 노인들한테 상당히 동반되기 쉬운 질환들이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당뇨병 같은 경우는 당뇨로 인해서 신경이 손상되면서 과민해지기 쉬워서 더 가려움증을 느끼기가 쉬운 상태가 되기가 쉽고요. 그다음에 심장 질환이 있을 때 콩팥병이 있으면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체내에 노폐물이 남잖아요. 네. 이 노폐물이 피부에 자극을 주면서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게 역시 전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혈도 철분이 부족해서 생길 경우에 이 자체가 신경의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가려움증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되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겼으면 피부의 혈류량이 증가해서 피부 표면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아주 작은 자극이 가해져도 그것을 가렵다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만성 질환의 경우 그 자체가 피부 가려움증을 좀 더 느끼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뇨제, 뭐 소변을 더 잘 배출하도록 하는 뭐 약도 있겠고 또 음식들도 있는데 항히스타민제도 있고요. 이런 제제들이 건조함을 더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뇨제 같은 것을 장기간 드셔야 되는 경우가 있죠. 뭐 예. 심장질환, 콩팥병이 있다거나 심부전증이 있거나 아니면 고혈압 약으로도 이뇨제를 소량 쓰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이뇨제는 아시다시피 몸에서 소변으로 좀 더 물기를 빼서 나가는 그렇죠.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약간 탈수 상태가 되겠죠.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당연히 피부 건조증은 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항히스타민제는 사실 재미있는 게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렇죠. 약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항히스타민제 들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입이 굉장히 마르죠. 점막과 피부를 전반적으로 마르게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가려움증을 완화 목적으로 쓰기도 하면서 이런 면이 있다는 것도 알고 감안하고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려움증 치료약으로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또 그걸 쓰면 피부는 좀 더 건조해질 수가 있다. 이걸 좀 알고 적절하게 잘 사용하셔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겨울철 되면 찬바람 불지 않습니까? 이런 찬바람도 이 피부 가려움증, 건조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겨울철 안 그래도 건조하면서 차가운 바람은 당연히 피부의 수분을 훨씬 더 빨리 증발시키겠죠. 예. 그래서 피부 건조증을 더 심화시키고 가려움증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사실은 겨울철 찬바람도 우리가 꼽기는 합니다. 네. 그 바람이 불면 아무래도 피부의 수분이 날려갈 수밖에 없겠지요. 예. 그렇죠. 그 수분을 더 빨리 증발시킬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겨울철에 보습제 꼭 발라야 된다라고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종종 강조를 드리는데 어르신들은 이 보습제 좀 잘 안 챙기시잖아요. 그거 사실은 온수를 해야 되잖아요. 예. 피부과 선생님들 보시면 펄펄 뛰면서 잘 바르라고 보습제만 잘 발라도 훨씬 좋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네. 사실 온몸에다가 이거 잘 챙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습제 잘 챙기셔서요. 수분의 보호막을 만들어주시면 가려움증 훨씬 줄어들 수 있거든요. 네. 특히나 바를 때는 샤워하고 물기가 약간 남아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발라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예. 반드시 지켜서 잘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또 주변의 환경, 그러니까 건조한 겨울철에 실내에서라도 뭐 가습기든 어쨌건 공기가 너무 마르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도 꼭 주변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습제. 목욕하고 나서 샤워하고 나서 수분기가 약간 있는 상태에서 바르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어르신들은 좀 아끼시느라고 조금씩 바르시는데 좀 여유 있게 사용하셔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목욕 습관, 특히 때미는 습관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고요. 비누 사용도 이 거품이 좀 많이 나야지 뭔가 좀 씻기는 느낌이 난다고 하시는데 또 비누를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비누를 과다하게 그리고 온몸을 다 문질러가면서 예. 사용하는 게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거죠. 네. 특히나 가려움증이 많이 생기는 그 다리라든지 팔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그 피지 분비가 적은 곳이거든요. 예. 거기를 항상 문질러가면서 비누 많이 사용하는 거는 오히려 가려움증을 더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왕 쓴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약하게 알칼리성인 비누를 많이 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중성이거나 약산성인 제품이 조금 더 자극이 적다고 하니까 예.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비누도 선택하고 너무 많이 비누칠을 여기저기 다 매번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통 비누하면 알칼리성으로 알고 있는데 중성이나 네. 약산성을 가진 비누들도 있군요. 예. 그렇죠. 겉에 써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군요. 가려움증이 확인해 심하시다면 보고. 네. 그럼 비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골라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네요. 예. 네네. 이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보니까 70세 이상에서는 50% 이상, 절반 이상이 피부 가려움증으로 고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피부 기능이 아무래도 노화되면서 약해지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아무래도 노화가 되니까 표피세포의 재생 능력이 좀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그 결과로
피부 두께도 얇아지고 또 피부 제일 바깥쪽에 각질층의 수분과 지질이 감소하는데 더해서 피지샘, 땀샘 이렇게 분비하는 샘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의 기능, 외분비선이 감소하면서 분비물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질이 줄어드니까 또 스스로 보호막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되겠죠. 네. 실제로 미국의 연구팀이 진행한 동물 실험을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피부 압력을 감지하는 그런 독특한 메리켈 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게 나이 먹은 쥐가 어린 쥐에 비해서 훨씬 더 줄어들고 따라서 압력을 민감하게 느끼는 것을 잘 구별을 해서 이게 가려움 증상을 유발하는 자극인지 아니면 단순 압력인지 분류를 잘해갖고 신경체계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살짝 닿기만 해도 그게 다 가렵다고 느끼게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노화로 피부가 얇아지고 분비샘도 약해지고 그다음에 역시 표피 세포의 재생 능력도 떨어져서 정상보다 민감하게 느끼고 그런 환경이 생긴다는 거죠. 예. 이제 가려운 걸 정말 참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인지 이 가려움 때문에 우울감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가려움증이 왜 밤에 더 많이 발생할 때가 많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너무 가려워서 그것 때문에 잠을 깊이 못 자고 깨게 되고 그러면서 수면장애도 유발될 수가 있고요. 네. 아시다시피 잠을 충분히 못 주무시면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또 피로가 자꾸 누적되니까 기운도 없고 그저 피로하고 무기력해지고 그러면서 만성 스트레스 그다음에 우울증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맞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잠을 잘 못 주무시니까 너무 가렵다 그렇죠. 보면 충분히 네.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또 가렵기도 하고 겨울에는 주로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떤 호르몬 분비에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밤에는 아무래도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면역내기 물질 분비 자체도 늘어나고요. 또 가려움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 코티졸 분비가 또 억제가 되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훨씬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려움 호소하시는 분들은 밤중에 너무 심해서 굉장히 많이 긁어갖고 막 상처도 나고 그것 때문에 잠을 깨고 이런 거 주변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예. 그래서 확실히 밤에 더 심하고 겨울에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이 영향이 있습니다. 예. 또 가렵다고 막 긁다 보면 이렇게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요. 2차적인 감염의 위험도 있죠. 그렇죠. 예. 사실은 저도 가끔 그러긴 하는데 저도 그래요. 무의식 중에 자다가 아무 생각 없이 가렵다고 무의식 중에 긁잖아요. 예. 그래서 막 피부에 상처가 나고 막 습진도 생기고 제일 걱정되는 건 2차 세균 감염까지 발생이 되니까요. 예. 그런 면에서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안 긁고 좀 손을 안 대면 좋은데 너무 가려우니까 나도 모르게 긁게 되잖아요. 그렇죠. 피하셔야 되겠고 정말 심할 때는 아까 왜 잘 정중을 따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항히스타민제로 가려움증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긁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나름 애를 쓰기도 하는데 얼음 마사지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괜찮을까요? 미국 피부과학회에서 국소적으로 차갑게 해주는 것이 피부 가려움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5분이나 10분쯤 요새 냉장고에 얼음팩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얼음팩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젖은 천 같은 걸로 차갑게 해주는 게 결과적으로 안에서 일어나는 염증 세포 모이는 것을 좀 감소시키기 때문에 증상 완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게 민간요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식초를 바르는 분, 또 이 소금으로 씻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 괜찮을 건지 아니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식초가 예. 민간요법으로 사실은 자연 천연 상처 소독제를 옛날부터 써왔잖아요. 네. 그리고 또 소금도 그렇고 식초도 그렇고 일종의 방부제로도 예전에 써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권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
글쎄요, 피부에 뭐 나도 모르는 새 작은 상처라도 이미 뭐 긁거나 손을 대서 생겨 있거나 그럴 때 이렇게 식초나 소금을 씻는 게 오히려 그 상처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권고할 수 있는 사안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권장사항은 절대 아니라는 거.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옷의 소재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너무 이제 뭐 화학적인 섬유라든가 좀 피하시고 좀 면 소재 위주로 입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왜 아까 피부가 유달리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예. 조금만 거칠게 스쳐도 그게 가려움증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 그러니까 옷이 너무 거칠어서 자꾸 그 피부에 스쳐서 자극을 줄 만한 그런 뻣뻣한 옷이라든가 하다못해 주무실 때 침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예. 침구에 주름이 잡힌 것조차도 사실은 나이 드신 분한테는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 가려움증을 특히 유발하는 게 합성 섬유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생각외로 모직 있죠. 네네. 동물성. 모직. 동물성 섬유가 되잖아요. 예. 모직물 같은 것들이 또 가려움증을 유발하기가 아. 매우 쉽습니다. 그 울 제품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나 주무실 때는 이런 합성 섬유나 모직물 같은 거 좀 피하시는 거 필요하고요. 예. 아무래도 면이 자극이 적으니까 너무 꽉 끼지 않는 좀 헐렁한, 그러면서 면같이 자극이 적은 천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부드러운 천으로 그렇게 입으시는 게 그래도 추가적으로 가려움증이 더 생기는 거는 조금 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권해드립니다. 네. 그 보습제는 한 번에 듬뿍 바르는 것보다는 수시로 발라주는 게 더 좋다면서요? 적어도 보통 2번 정도 바르는 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보습제 사용은 꾸준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듬뿍 바르고 잊어버리고 있고 바짝 말라버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습기가 유지될 만큼 발라주는 게 좋기 때문에 수시로 발라주는 것도 좋고 하루에 2번 정도, 그 정도를 정해놓고 바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건 아침 저녁으로 약간 물기가 남아있을 때 충분히 발라서 흡수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어디에 주로 바르느냐는 암만 해도 제일 가렵기 쉽고 피지 분비가 적은 팔이라든지 다리라든지 몸통 부위에 충분히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새는 또 세라마이드라는 그 피부 지질 성분이 들어있는 보습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이 예전에 쓰던 것보다 좀 더 효과적이라 그러니까 적절한 걸 잘 찾아서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 되겠죠? 그러면요, 예. 온몸에 수분을 보충을 해주니까 당연히 훨씬 도움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피부 가려움증에 대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마돈나의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